네, 안녕하십니까. LS증권에서 건설건자재 담당하고 있는 김세련 연구원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희 건설업종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료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건설업종의 회복 탄력성에 베팅하자라는 주제로 제목을 선정했고, 부제로는 저희 다운사이클을 지난 생존자의 왕관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간단히 제 양력이고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건설업이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건설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4분기의 실적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대형 건설사의 합산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아래쪽 점선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되고요. 이 점선 영업이익은 4분기에 빅베스를 떨었던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합산한 대형 건설사의 영업이익인데, 지금 점선 구간 보시는 것처럼 YOY, QOQ 4분기에 이미 증익이 나왔던 섹터다. 그러니까 즉 작년 4분기부터 이미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제 현대건설의 연간 영업이익 트렌드인데, 현대건설이 지난해 4분기에 빅베스 하고 난 이후에 올해 제시한 목표 영업이익이 1.2조로 역사적 최고 수준을 제시를 했고, 그 아래 이제 DLENC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DLENC가 2024년에 한 3천억 내외의 영업이익을 벌었었는데, 올해 제시한 가이던스가 5,200억으로 제시가 되면서 공격적인 숫자를 보여줬다. 그래서 말인즉슨 이제 나쁜 구간이 다 끝나고 올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대형 건설사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미 좋고 올해도 더 좋을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왜 좋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은 저희 매출이고요. 오른쪽은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부터 보시면은 매출은 전반적으로 감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탑라인 감익은 불가피한 상황이, 건설의 주택 기준으로 공사가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PF 시장이 죽으면서 착공과 분양을 별로 안 했습니다. 따라서 입주 사이클이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매출이 감익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큰 폭으로 50%씩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감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왼쪽 하단의 미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주거용 건물 공사비 지수인데, 잘 아시는 공사비, 건축비가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슈팅을 하게 됐습니다. 슈팅의 배경은 전쟁 때문이냐라고 하면 전쟁보다 이전에 슈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부동산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 착공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시장인데, 건자재는 수출 품목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이머징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셧다운하고 구조조정하면서 쇠퇴기 산업에 접어든 대표적인 품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들이 M&A를 하면서 생산 캐파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꾸준한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2021년부터는 큰 폭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건자재 품목들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전쟁까지 이제 기여를 하면서 더욱더 큰 폭의 비용 상승이 있었다. 따라서 저희 건설사들이 2021년에 사불뜬 공사 현장들의 경우는 사실 비싼 공사비를 저희가 수주 금액에 태우지를 못하고 그대로 이제 마진을 얻어 맞은 그런 프로젝트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기업이다 보니까 2022년 이후부터 사불뜬 현장들에 대해서는 건자재 가격을 저희 판가에 전이를 시켜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2021년에 저희가 판가로 전이하지 못했던 원가 높은 현장들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위 말해서 현장들의 이제 믹스 개선이 나타나는 한 해가 이제 올해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밑에 산을 그렸지만 볼륨 자체는 아무래도 이익이 좋은 현장들의 개수는 적다 보니 이제 줄어들지만 이익의 절대 레벨은 믹스업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그림이 이제 올해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중견사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게 구조적인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한번 랩업을 해보면 현대건설 오늘 DLENC 현대산업개발 3개 종목에 대한 1분기 실적 랩업을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현대건설도 그렇고 DLENC도 그렇고 1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았던 배경은 각각의 자회사들 현대건설의 경우는 현대엔지니어링이 DLENC의 경우는 DL건설이 주택 부문에서 준공하면서 정산이익이 생긴 것 플러스 말씀드렸던 정상 마진의 신규 현장의 매출 기여가 올라오는 그런 믹스업 효과가 1분기부터 이제 바로 나타나면서 연간 실적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건설이 1분기보다는 국내 기준으로 2분기가 매출과 이익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대로라면은 2분기 실적에서도 최소한 컨센서스 부합 혹은 상회하는 그런 좋은 실적들이 기다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자체주택이라고 해서 자기 땅에 자기가 분양하는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고 잘 아시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해서 지금 공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금액이 공사비만 거의 3조에 이르고 요게 2028년 상반기에 준공이다 보니까 헤비테일로 2027년까지 편안한 실적 우상향이 기다려지고 이 자체주택의 GP 마진을 보시면 거의 30%가 넘게가 1분기에 나오면서 역시나 ROE의 개선을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분기와 저희 전체적인 실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연간 건설사들의 이익의 컨센서스 눈높이도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는 저희 업종이 위축 국면과 바닥을 완연히 다지고 이제는 회복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건설주가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2026년 이후에 성장의 먹거리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현대건설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이후에 알파 모멘텀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원전 그리고 SMR 두 번째는 국내의 준자체 사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발표하기 그 이전부터 현대건설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미국의 홀텍과 함께 협업으로 글로벌 대형 원전 그리고 이제 미국의 SMR에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실제 그거에 따른 성과가 올해 연말에 나타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만한 건설주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 이제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 기조가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현대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훌쩍 높아진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과 SMR에 대한 얘기는 드렸고요. 준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에 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 이제 시행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PFV에 건설사가 지분을 태우고 시공 이후에 이 시행 마진을 PFV에 지분 태운 만큼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에쿼티를 태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급 수주 하는 것보다는 마진이 높은 게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프로젝트들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준자체가 삽을 뜨는 타임라인이 아주 나중은 아니고 올해 이미 삽을 떴거나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현대건설은 성장의 어떤 스토리가 잘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DLENC인데요.
DLENC는 현대건설만큼의 어떤 가시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나 무시할 수 없는 SMR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그 SMR 원천 기술 3, 4대에 꼽히는 엑스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엑스에너지는 아마존이 그 오프테이커로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SMR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DLENC가 250억 정도를 투자해서 EPC 사업 수행 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이제 SMR 3개에 대해서 엑스에너지와 DLENC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이 당장 올해 연말에 착공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시성은 조금 더디나, 분명한 건 지금 미국의 원전 투자 확대 기조 안에서 SMR 투자도 늘어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DLENC의 엑스에너지와의 협력적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산업개발인데요. 현대산업개발은 앞에 2개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원전이나 SMR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 국내에 다양한 개발 사업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여기 보시면 그 서울원 아이파크 이외에도 자체주택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 보유하고 있고, 그 밖에 자체에 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들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도 성장의 스토리가 잘 잡혀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도 국가에서 개발을 하실 텐데 아마 거기도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세 종목이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뿐만이 아니라 26년 이후에도 성장이 가능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2024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각 개별 종목의 상대 수익률을 그려본 건데요. 저희 섹터가 지금 시장을 아주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하면서 본격적인 섹터 업사이클의 좀 초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의 반등은 단순히 테마성이 아니라 연간 YOY QOQ 실적 그로스를 확인하면서 연내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왼쪽이 이제 저희 건설 업종의 역사적 ROE PBR 매트릭스인데요. 올해 업종 평균 ROE가 한 하이싱글 8% 정도 되는데, 저희 추세선으로 놓고 보면은 최대 PBR은 0.8배까지 추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현대건설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0.7배 업종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 저희가 아직 0.5배 수준에 머무른 상황으로 계산이 돼서 단순 내재 ROE를 고려했을 때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설명드린 현대건설의 경우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PBR이 1배가 됐습니다. PBR 1배는 그 코스피 평균 수준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원전 모멘텀을 고려한다고 하면 코스피 평균보다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가의 우상향은 연간 지속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까지가 저희가 이제 주식과 실적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카테고리는 크게 이제 수요와 공급 2개로 나눠서 봤을 때는 체감하시겠지만 수요의 회복 탄력성은 지금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민간 소비 증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장기 시계열로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소비가 좋을 때가 경기가 좋은 거니까 저희 주택 가격도 좋고, 소비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집값도 좀 빠지는 그런 동행성을 오랫동안 보여주었던 시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큰 폭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합니다. 민간 소비가 크게 마이너스로 갔는데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던 좀 큰 폭의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최근의 흐름은 어떠냐?
우선 민간 소비는 바닥보다는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반면에 주택 가격은 이제 금리가 주담대 금리를 포함한 기준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오른쪽에 매매 거래량,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4월 달 값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요. 3월 달이 저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다가 없어졌다가 시행됐다가 다시 없어지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정책 효과로 한번 슈팅을 했었는데 4월에는 그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면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를 이끄는 건 실수요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리 레벨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매매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이제 수요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깨진 가처분 소득이 회복될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사이클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수요 자체의 회복 탄력성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빅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주택 시장이 지금 워낙 죽어 있는 상황이죠. 오피스텔과 빌라의 매매 거래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파트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일단 아파트로의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울 지역 가격 오르는 거는 뭐 최근에 크게 올랐으니까 좀 빼고 보더라도 지방의 아파트 가격 역시도 오른다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지역도 있겠으나 지금 시점에서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 즉 지방 아파트 가격 역시도 좀 하방을 다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저희 업종의 어떤 프록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면 저희가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격의 하방이 다져지는 것은 저희 업종을 볼 때 좀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회복 탄력성이 되게 더디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공급의 회복 탄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입주가 2024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렸듯이 분양을 저희가 잘 안 해서 예전에 했던 분양이 다 끝나고 소진되면서 신축의 입주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건설사들이 최근에 다운사이클을 지나면서 정말 많이 망했습니다. 많이 부도가 났고 올해도 그 구조조정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미니 차트 보시면 중공미 분양을 제가 그려뒀는데 아주 스티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올해 자구력으로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몇 개 회사가 더 올해 좀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니즈는 있고 공급은 필요해 보이는데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생존 기업들 입장에서는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공급이 회복하기에 용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 공사비입니다. 우선 미니 차트에 콘크리트 파일, 알루미늄 폼 이런 가격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떨어진 배경은 저희가 PF 시장이 죽고 착공이 감소하면서 건자재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단일 품목 기준으로 건설에 크게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인건비, 철근비,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철근의 경우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시멘트는 아직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레미콘 업체들이 건설사와 10차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내리는 걸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시멘트 업체들도 어차피 레미콘의 모회사들이 시멘트가 많이 있어서 판가를 내리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그 시멘트의 원재료가 되는 유연탄의 가격인데 원재료 역시도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가를 내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공사비가 좀 내려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희 섹터가 그럼 좋아지려면 뭘 봐야 되느냐.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좋은 건지, 뭐 매매 거래가 많아야 저희가 좋은 건지라고 할 때 저는 분양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이라는 거는 결국 건설사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분양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은 정말로 진성으로 업황이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 목표를 올리는 거라서 키는 분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왼쪽에 분양 물량 보시면은 2025년이 아주 작게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년에서 올해를 바라볼 때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목표치 자체가 거의 2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확인을 해본 바는 많은 회사들이 보수적인 목표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반기의 분양 성과가 꽤 나쁘지 않은 것으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가의 하락이나 금리의 인하로 수요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질 경우에는 분양 목표치가 연간으로 상향 리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그 대형 건설사 오른쪽에 수주 잔고를 보시면 23년, 24년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뭐 금리라든지 건자재 가격, 신축 입주 공백을 고려할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의 재개발 재건축을 필두로 분양이 상향 리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턴어라운드 구간에서는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의 분양에 대한 목표치와 성장의 기울기 역시도 상당히 양극화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주가에 대한 내용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요는 상당히 더디게 회복하고 공급은 빨리 회복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 업종이 아주 큰 빅사이클까지는 안 되겠지만 업사이클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파란색 박스의 왼쪽 표 보시면 저희 업종이 주택 관련된 종목들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았을 때를 박스 구간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당시에 매크로가 어땠는지가 오른쪽 표를 보시면 되는데 유가와 ROE 뭐 여러 가지를 주택 가격 이렇게 봤을 때 두드러지는 부분은 기준금리다. 2012년부터 해서 기준금리가 2.75부터 쭉 떨어지면서 분명하게 저희 업종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금리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는 건설 업황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겠고요. 빅사이클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저는 정책과 금리 두 가지 다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단에서의 깨진 가처분 소득이 물리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건 1, 2년으로 해결될 것 같진 않고 좀 더 롱텀한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정책은 여기서 말씀드린 정책은 수요도 해당이 되겠고 특히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들어가줘야 저희가 건설사들이 뭘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빅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공급 확대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 3기 신도시 빨리 짓고 4기 신도시를 공급을 하면서 민간 기준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리고 1기 신도시도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는 저희 업종이 공급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 총평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건설 섹터가
그 악성 원가 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연간 YOY, QOQ 실적 성장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익의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주가 리레이팅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수요의 회복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빅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진 않지만 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입주 공백으로 인한 신축의 니즈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공급단에서는 분명한 업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양극화와 공급 정책은 결국 재개발 재건축 필두로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건자재 가격 상승이 둔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방 아파트 역시도 시장성 있는 분양가가 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롱텀하게는 이제 기대가 되고 원가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살아남은 생존 기업의 낙수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도 기대가 됩니다. 분양 목표치는 연중에 상향 리비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이긴 합니다만은 특정 종목의 경우는 미국의 원전, 그리고 SMR, 그리고 일부 국내 자체 사업 등의 알파 모멘텀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약드리면 오늘 준비한 발표는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